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월요일 장 마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장이 좀 많이 반등을 해서 국내 시장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의 매도량이 점점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2시 반 정도에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 또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또 이제 아시아 증시를 함께 좀 봤는데 일본이 약 1% 정도 하락을 했고 대만은 거의 3% 가까이, 장중엔 더 많이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살짝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3%로 큰 하락을 했습니다. 항상 좀 미국장이 빠져도 같이 빠지고 또 아시아 증시가 빠져도 함께 이제 하락을 하는 좀 안 좋은 지수만 계속 추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멘탈을 좀 흔들리지 말고 지금 딱 집중해야 될 거는 그거죠.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또 고용 지표.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정화가 돼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요. 괜히 이제 투매에 좀 동참하지 말고 좀 버텨야 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수 있고요.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반응하고 다르게 연준은 좀 확고한 그런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견디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먼저 볼게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는 서울리거가 상한가를 갔고요. 승일이 꽤 올랐고 16% 정도, 그리고 덕성이 9% 정도, 그리고 이지미디어는 또 올랐습니다. 이지미디어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10배거 이상 나왔죠. 거의 뭐 HMM이나 코로나 저점으로 보면 2,000원 정도니까 20배네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뭐 HMM이나 데브시스터즈 같은 느낌으로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데브시스터즈가 더 많이 오르겠네요. 와, 데브시스터즈는 4,000원짜리가 16만원이 됐으니까 40배가 올랐나요? 와, 엄청나게 올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즈미디어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리거를 봐야 되는데 서울리거가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편입이 됐다면 원래 이게 상승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0원 정도였잖아요. 그죠? 9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리고 지금 1500원이 됐으니까 약 50%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재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재무도 부채가 많고 180%면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고 뭐 실적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재물을 가진 회사도 잘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뭐 성안이라던가 성안도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상승하다가 발목 잡혀서 바로 거래 정지 당했고 새우글로벌도 하한가 한번 맞고 거래 정지 당했잖아요. 홍준표 테마주로 이것도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돌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그거 말고도 살 게 많죠. 종목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재무가 좀 엉망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테마주는 카스가 계속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도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가나 싶더니 이제 밀려버렸는데 그래도 꽤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렌도 이재명 테마주 이미지가 좀 있고 그리고 메디포럼에서 코렌을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돌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대동 이게 좀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내용인데 역시 이재명 테마주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 예를 들면 뭐 구형테크나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죠. 뭐 아진산업 내지는 뭐 KB 오토시스 좀 약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뭐 오늘은 장이 많이 하락을 했으니 이 정도는 뭐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코스닥이 0.44% 빠졌는데 0.5% 빠졌으면 괜찮은 거죠. 아진산업 1% 정도 빠졌고 구형테크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테마주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관련주 중에서 K탑 리츠랑 A리츠가 두 개가 올랐는데요. 이거 두 개는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 다른 거는 오르지 않았는데 이 두 종목만 오른 거 보면은 인맥주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주, 부동산 공급 정책 때문에 이 리츠 관련된 회사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두 기업 다 저평가하고요. 실적 좋고 돈 잘 벌고 배당도 적당히 주고 저도 K탑 리츠로 이제 20년대 배당을 받긴 받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배당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홍준표 관련된 종목은 3일이 오늘 좀 올랐고요. 12% 한국선제. 한국선제는 연속으로 상승에다가 밀렸는데 다시 오르는 모습이고. 그리고 황교안 관련주는 흥국화재, EUB. 상한가 같죠? 단일가로 흥국화재, 우선주 10% 정도 장중에 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 흥국화재는 좀 애매한 게요. 예를 들어 뭐 한창재지나 2% 정도 올랐는데 국일신동 오히려 이거는 오르지 못했죠. 이런 거에 비하면은 거의 좀 별개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로도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덩달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쌍테마인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황교안보다는 윤석열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또 오늘 올랐던 게 PM풍련이 올랐죠. PM풍련은 장중에 20%까지 올라서 굉장히 좋았는데 김동연 관련주이고요. 같이 봐야 되는 게 코메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메론도 전고점은 못 들었네요. 13,900원 맞고 내려왔는데 네,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 보면은 그 mRNA 백신 관련된 걸로 아이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미노로직스가 같이 움직임 보였고 여기에 오늘 추가로 이연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15% 가까이 상승했다 밀렸는데 얘가 이제 그 mRNA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이슈가 불었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리고 올리패스 보유자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mRNA 백신의 후보 물질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워낙 좀 물려있는 악성 매물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요 위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지금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에 그 올리패스가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 코스닥 상장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부정당하면서 하한가를 갔잖아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하한가를 맞은 게 3월 초니까 그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아이고 이거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기술 특례 회사인데 그 기술이 부정당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 가지고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종목이에요.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25%, 셀리드가 13% 올랐는데, 이 두 개는 이제 K백신이죠. 셀리드랑 진원생명과학하고 또 K백신이 제넥신이 있는데, 제넥신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임상에 대한 뭐 바이오나 신약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하기는 하되 오래 끌고 가진 않아요. 왜냐면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나 뭐 임상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뭐 그냥 하한가 가까이 막 빠져버리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에 열광을 하고 있긴 하죠. 뭐 꿈의 신약 같은 거. 근데 그냥 이거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박스권의 하단 부위거든요. 그죠? 박스권을 뭐 이거 어떤 그리기 나름이지만 이 박스권의 거의 하단 부분이고 거의 95,000원 이상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밑으로는 많이 막혀 있고 위로만 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물론 바닥부터 보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95,000원 정도는 계속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혹시 이제 임상 좋은 내용이 나오면 특히 진원생명과학과 셀리드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을 때도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10만원 이상인 종목인데 500만 주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K백신은 이제 제넥신이 부담 없는 자리, 사놓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매수하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상승을 했죠. 중앙에너비스 13%, 풍구석유 계속 관심 종목으로 놓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풍구석유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빠졌지만 10% 힘들었지만 오늘 좀 다시 반등을 했고요.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이 좀 좋았어요. 제가 한동안 많이 좀 얘기를 했다가 좀 이렇게 횡보를 하길래 더 이상 언급은 안 드렸는데, 혹시 매수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실까봐 언급은 안 드렸는데, 디지털 화폐는 계속 뭐 나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최근 이제 금요일에 네이버가 또 합류했다는 이슈가 돌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KCT가 대장이고요. 27%까지 올랐었고요. 수익 냈고요. 이제 절반 수익 매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네트, 디지털 화폐 중에서 한네트, 로지시스, 한국컴퓨터, KCS, K사인. 다 좋아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를 잡는 게 제일 좋겠죠. KCT. 대장주 잡을 거면은 KCT 잡으시면 되고, 제 관점으로는 KCT가 부담되면 KCS를 잡으면 됩니다. KCS는 대바닥이 7,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7,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서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도 해요.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지난 5월 12일 이때 최저점, 지수 최저점일 때 7,000원, 7,100원 이랬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캐리소프트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어요. 26%에서 3%까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많이 밀리긴 했는데,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메일홀딩스. 메일홀딩스도 제가 좋다고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싸요. 특히 지금은, 오늘은 이게 저출산으로 오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주사, 저평가 지주사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휠라홀딩스나 뭐 또 어떤 게 있죠? 뭐 CJ나 하나 이런 것들. 근데 메일홀딩스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영업이익이 800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실적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800억을 벌든 뭐 얼마를 벌든 지주사는 인기가 없다, 소외된다 이런 건데, 최근 지주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승한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주사가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쌍테마입니다. 저평가, 지주사 플러스 저출산. 지금도 싸다고 보여요. 신규 접근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그리고 거래대금이 사실 100억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뭐 아는 사람만 아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영업이익이 800억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PER이 2배거든요. 외인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3.4%까지 담았네요. 원래 2%대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싼 지주사 겸 저출산 테마주입니다. 또 매일 유업이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양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배당은 뭐 많이 주진 않지만 현금 정말 많이 있고요. 채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평가 지주사로 좀 중기로 보셔도 되고요. 테마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항공주랑 여행주가 많이 반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4월 그 공매도 때 4월 26일, 7일 이후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크게. 근데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27일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계속 오르고 있죠. TA항공도 오히려 4월 말부터 오르고 있고, 이때 지수가 계속 안 좋았는데 에어부산은 별로고, 뭐 진에어 이런 것들 좋았고요. 또 여행 관련 종목 참 좋은 여행 마찬가지로 4월 27일 이후 조정 받을 때부터 올랐고, 하나투어.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번 조정에 많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특히 국내는 백신 보급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영국이나 뭐 이스라엘하고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이미 이제 제주도로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린다고는 하는데, 이런 여행 그 섹터에서도 수급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저점 대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올랐네. 어쨌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여행 꾸준히 우상향, 지수 조정에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잘 나오면서 상승하는 것들 있죠. 이건산업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추가로 그 목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본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에서 나무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SBS 또 실적 되게 잘 나왔죠. 또 태용 로직스 이제 물류 관련된 건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그 HMM의 그 해상 운수를 육상으로 연결시키는 그 부킹 서비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온 물류를 실어가지고 육상으로 나르는 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태용 로직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도 많이 올랐고, 또 뭐 우리 조명도 실적 좋죠. 금요일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윤석열 테마주이기도 한데, 그때도 제가 이거 상승할 때도 이때였나요?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아서 이런 건 이제 사야 되죠. 그러니까 실적 좋고 테마 좋으면, 그러니까 재료 좋으면 사야 돼요, 그냥.
테마로도 오르고 실적으로도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명도 좋았고, 우리 바이오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우리 바이오인데도 얘는 이제 화이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우리 바이오의 모회사는 우리 조명이에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연결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요즘은 이거 지주사 쳐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21억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 120억이라고 계산하면은, 단순 계산이에요. 깊게 파는 게 아니라 120억 곱하기 4 하면은 1년에 48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2,400억이니까 PER이 5배, 제약바이오인데 5배, 그리고 모회사는 우리 조명,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가 좀 뭐 신약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업무역 홀딩스도 말씀드렸었죠. 돈 진짜 쓸어 갑니다. 돈 작년에 3,400억을 벌었어요. 돈 썩어나고 배당 3% 줬고, 시가총액 7,200억, PER 2배, 2.5배? 채 안 될 것 같은데 저평가. 그러니까 우리 조명하고 우리 바이오는, 사실 우리 바이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우리 바이오 얘는 이제 실적 플러스 화이자이고요. 영업무역 홀딩스 완전 저평가. 우리 조명 저평가인데, 우리 조명은 최근에 올랐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전 거의 이거 2배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물론 버티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삼보탄지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장중에 14% 오르긴 했는데요. 이유가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최상단까지 간다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다 오르는 건데, 최근에 실적 좋은 종목이나 식료품이나 이렇게 좀 소외됐던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삼보판지가 영업이익이 대박입니다. 작년에 470억 했다 칠게요. 470억을 했는데 올해 1분기 보고서가 대박입니다. 다 연결 기준으로 볼게요. 간단하게 235억을 했어요. 한 분기에 235억으로 하면은 작년 1년치의 절반을 했거든요. 469 나누기 2 하면은 234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수준, 그러니까 반기죠, 반기. 한 분기에 반기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35억 곱하기 4 이대로 간다고 치면은 900억이 넘는데, 얘가 골판지에 거의 몰빵한 회사거든요. 그러면 일단 940억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780억이라고 치고 나누기 940 하면 PER이 3배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골판지 몰빵 회사예요.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좋죠. 왜냐면 이제 택배 배송, 뭐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뭐 이렇게 그 온라인 주문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골판지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거예요.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주문하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쿠팡 같은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골판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골판지 만드는데 환경오염이 좀 예민하게 환경오염, 정부에서 그 환경오염 때문에 좀 예민하게 좀 본다고 해서 경제적인 혜자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코스닥 평균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실적 잘 나오고 이런 애들 많죠. KG 이니시스였나요? KG 그룹.
되게 괜찮던데. 오늘 장중에 나이스정보통신하고 세틀뱅크가 좀 올랐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사, 이거 나이스정보통신 12%까지 이렇게 안 가는 애들이에요, 원래. 이렇게 막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최근에 봐도 10% 이상 오른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10% 이상 오른 적이 없는데, 오늘은 12%까지 상승을 했어요. 뭐 피지사, 뭐 벤사, 특히 이제 온라인 결제하는 이제 피지사, 그리고 쇼핑몰, 오픈마켓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피지사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니시스는 오늘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이유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건 일찍 발표를 했구나. 260억. 그러면 근데 얘도 말도 안 돼, 사실. 작년에 1000억 했고요. 올해 1000억 넘길 거래요. 자회사 포함해서 연결 기준으로. 근데 시총이 지금 5000억이야. PER 5배잖아요. 그리고 ROE가 이렇게 높아요. 15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돈도 엄청 많고, 이런 기업은 사실 기관에서 사야 되는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팔고 있어요. 외인들 떠나면서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수급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회사죠. 1000억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5000억이야. 특히 이제 피지사인데 말도 안 되죠. 물론 이제 뜯어봐야 돼요. 연결 기준이니까 뭐 내부에 뭐 자회사가 어떻고 뭐 이런 내용도 봐야겠지만, 지금은 자회사가 뭐고 실적 좋으면 가는 분위기입니다. 나이스정보통신도 있고. 아무튼 KG 이니시스도 좋은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 외에 저평가 종목 많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냥 대충 보는 거 이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적 좋은 거는 언젠가 제 자리 찾아가는 거, 그 기다림이 싫어서 테마주 재료 매매 하긴 하는데, 이런 거 포트에 한 20-30% 비중만 담아놔도 최근처럼 조정이 오는 그런 시기에 현금처럼 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얘는 실적보다 화이자로 갈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월요일 좀 생각보다 약했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장 마감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